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 내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너무 일찍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천천히 나중에 강의해야 할까 아니면 빨리 해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왕 할 거 빨리 하자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상승 초입을 잡는 것과 2차, 3차 상승 초입을 잡는 것은 개념을 달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강의하면 분명 1차 상승을 찾기보다는 2차, 3차 상승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운 새로운 기법 때문에 우리의 원칙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즉 최저점에서 1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것을 완전 마스터해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단계별 학습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 기법이 숙지된 후에 그리고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내 몸에 체득이 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인드가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내게는 확실한 게 하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저점을 다져야 슈팅이 나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바닥을 든든하게 다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확실한 한 가지를 확립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매매법을 가진 슈퍼개미와 토론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그 슈퍼개미에게 논리적으로 지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년 동안 단주 매매로 연습하시면서 바닥에서 상승 초입 잡는 거 이거 하나만 확립하시면 슈퍼개미 못지않는 차상가가 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P 위성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타점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상승을 했다가 꽤 오랫동안 하락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두 번째 타점에서 급격한 거래량과 함께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타점에서 진입을 한 후 저 길고 지루한 횡보 기간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게 왜 안 오르지? 내가 타점을 잘못 잡았나? 그 새끼 사기꾼 아냐? 분명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매매법의 목적은 최저점 타점 잡기입니다. 첫 타점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제 매매 기법을 믿으시고 존버해야 합니다. 저 첫 타점의 의미는 세력의 적극적 개입 신호입니다. 첫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저 첫 타점이 전조 현상입니다. 세력들이 간을 본 것입니다. 동시에 매물대에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저 전조 현상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것을 세력 신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신호가 나오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이 차트에서도 저 큰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는 존버라는 힘든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 매매 기법은 두 가지 덕목, 즉 지게와 인욕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첫 번째 타점에서 진입을 못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타점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매도 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선인 엠벨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지지선이 깨지자마자 급락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매수 타점 잡는 것보다 매도 타점 잡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어떤 트레이더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매수 타점 잡는 것은 기술이고 매도 타점 잡는 것은 예술이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실전에서 욕심을 부렸다가 적절한 매도 타점 시기를 놓쳐 거의 본전 근처에서 수익 실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캔들 공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만일 저 하늘색 선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디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고점에서 나온 윗꼬리 캔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매도 타점 잡는 기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색 선과 윗꼬리 캔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차트 전체를 놓고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올라가던 주가가 1차 고점을 찍고 하락한 후에 2차 상승을 합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길게 횡보를 이어가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제 매매 기법에 따라 첫 타점 자리입니다. 왜 제가 저 자리만 찾아다니시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위험성 없이 안전성이 보장된 자리가 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방은 닫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다. 우리는 저 자리만 찾아다녀야 합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에서 두 번째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1차 상승 후 하락하다가 급등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를 찾는 방법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저 자리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아까 큰 차트에서 보았던 2차, 3차, 4차 타점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1차) 상승에서 타점을 잘 잡아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매도 타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상승 끝에 도지 캔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도지 캔들, 즉 방향 전환 신호를 보고 수익 실현을 해도 되고 다음 캔들이 하늘색 선 안으로 들어올 때 수익 실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눌림 후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2차 상승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눌림의 자리를 찾을 때 과연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를 궁금해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평선의 상관관계를 활용하는 트레이더도 있고 다이버전스 지표를 활용하는 트레이더도 있고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하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공부해서 실전에서 써보았습니다만 맞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 이론들에는 각각의 트레이더들의 개인적인 경험치에 축적된 그 무엇이 따로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매매 기법을 완성하기 위해 연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타점, 즉 세력 신호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점에서 이상한 거래량이 등장하면 세력 신호라고 확신했는데 두 번째 타점에서도 이상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 이상한 거래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원칙은 하락 추세 기간에 발생하는 거래량의 최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저 거래량 뒤에 발생하는 이상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세하지만 하락 추세 기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최저 거래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등 자리를 찾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최저 거래량이다. 거래량 막대 그래프상에서 최저 거래량 음봉 다음에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요게 세력 신호인 것입니다. 작지만 누군가 물량을 투입했다는 증거입니다. 1차 상승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그동안 없던 거래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을 잡습니다. 그러나 2차 상승의 초입을 잡을 때는 이렇게 미세한 거래량의 변동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해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로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1차 상승 고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손을 놓고 개미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개미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개미들끼리 눈치를 보며 거래를 합니다. 눈치가 빠른 개미는 하락을 예상하고 먼저 빠져나갔고 좀 둔한 개미들은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었구나 하며 뒤늦게나마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해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간히 새로운 개미들이 유입됩니다. 이 개미들은 저점에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개미들이었습니다. 여하튼 개미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 이릅니다. 매도 물량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존버하는 개미들 뿐입니다. 이 개미들은 이 주식을 장기 투자 개념에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포인 저는 이 시점에서 살짝 간을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최저점에서 살짝 거래량이 늘어난 양봉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거래량이 늘어난 저 양봉이 일종의 전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차트 다음에 볼 아시아나 IDT 차트에서는 이러한 거래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 두 번째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캔들 분석입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가격 캔들로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차트를 실전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 반등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가격 캔들에서도 반전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반전의 신호를. 그렇습니다. 도지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틀림없는 반전의 신호입니다. 도지 캔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딱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매도 물량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팔놈들은 다 팔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매도세가 멈춘 지점, 이 지점이 반등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등 자리를 찾는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의 줄어드는 최저점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매도세가 멈추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나 IDT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본 차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 타점 잡기 기법의 심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타점 잡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4개의 타점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느 타점에서 진입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첫 타점입니다. 제가 바닥에서 첫 상승하는 자리를 찾으라고 부르짖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거래량 지표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지표에서 검은 선이 점점 상승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타점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타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검은 선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타점 그리고 네 번째 타점은 이미 검은 선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검은 선이 바닥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타점이 나온다면 그 타점은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점 혹은 네 번째 타점을 잡을 때는 다른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어떤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앞서 강의한 반등 직전 타점 잡기입니다.
선을 지우고 앞에서 제가 설명한 원칙 2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2가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래량의 최저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가격 차트에서 반등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1차 상승 후 하락세에서 미세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 반등 신호가 떴나요? 그렇습니다. 음봉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작아지면서 드디어 떴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 캔들이 마지막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바로 저 지점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음봉 캔들의 몸통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입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팔 사람이 없어지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차 상승분을 먹을 때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제 3차 상승분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등장한 도지 캔들 3개 중 아무 것에서나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2차, 3차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는 1차 타점을 잡을 때와는 다른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차트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1차 상승 초입을 잡는 것보다 이 기법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강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질러진 거니까 앞으로 2차, 3차 상승분 먹는 강의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초입 잡기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하나만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현대비엔지 스틸입니다. 타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딱 2개가 나옵니다. 저점에서 상승하는 1차 타점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단주 매매로 연습하실 때 타점이 나왔는데 그 타점이 상한가라면 눌림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그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호재 뉴스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우리는 호재 뉴스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서투릅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지 말고 추세를 관망하다가 눌림의 자리를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1차 상한가 이후에 더 치고 가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노리고 눌림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배운 제 기법대로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조건과 둘째 조건을 결합해보면 완벽한 타점이 나온 것입니다. 즉, 최저 거래량 지점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도지 캔들이 뜬 것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 진입을 하면 저 장대 양봉, 즉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렇게 눌림의 자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렇게 음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렇게 최저 거래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렇게 도지 캔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고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상한가 상승분을 먹었습니다.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어디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할까요? 물론 하늘색 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지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상한가 다음날 바로 뜬 음봉에서 매도 타점을 잡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윗꼬리 캔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생긴 윗꼬리 캔들은 적의 저지선, 즉 마지노선을 뚫을 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매도해야 수익 실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기술이라면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은 예술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과감하게 손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익이 날 때도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박스권 공략 방법도 강의하겠지만 오늘 차트상 타점이 나와서
맛보기로 이 차트에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지루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 급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 설명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단서는 거래량입니다.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없이 잠잠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래량 캔들이 보입니다. 이 지점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조현상입니다.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가 간을 본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포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간을 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매물대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거래량이 툭 튀어나오는 지점에서 가격 캔들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급등한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의지가 확실한 아랫꼬리 양봉입니다. 주포가 이날은 작정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날 대략 13% 정도 갭으로 떠서 쭉쭉 치고 올라가 상한가까지 간 것입니다. 주포 새끼가 죄송합니다.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주포분께서 이날 아주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이렇게 세력들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랑 같이 차트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고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할 때 타점 잡는 요령도 설명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숙지하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매매일지에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하늘색 엠벨선을 만든 지 꽤 오래되어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값 20, 60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스케일로 들어가면 기본값이 가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화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체크하고 영상을 올려야 했는데 저도 이제 깜빡깜빡하는 것이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 같습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하하, 농담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